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게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기존 오프라인에서 화석연료를 쓰고 있던 부분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전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있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것들을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가는 거는 일단 전력망, 전선 변압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고요. 전기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한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서병수입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 우리가 공장을 돌릴 때는 화석연료 떼어서 열을 내거나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들 때 고열을 낼 때 그 천연가스라든가 열을 화석연료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열을 올리는 과정은 화석연료를 쓸 수도 있지만 생산 공정 전체를 로봇이 자율주행하거나 제어해요. 그럼 공장 전체에 어떻게 되면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공장 전체에 로봇들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것들을 전체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현재 실시간 상황들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개선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몽땅 전기로만 작동이 됩니다. 센서도 전기로만 작동이 되고요. 통신망도 전기로 작동되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유압식으로 가다 다 전기식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AI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데 클라우드는 전기만 잡아먹는 애예요. 우리의 공정 전반이나 생산 전반이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게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기존 오프라인에서 화석연료를 쓰고 있던 부분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전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에너지 안보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럽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더니 안 되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몇몇 소수 국가들 지정학적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가장 많이 늘리고 있고요. 걔네들이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동으로부터 드는 에너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독립, 이게 의존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전기차를 확산시키는 것도 원래 자동차는 석유로 가는데 석유를 적게 써야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이제 유럽이나 중국만의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혹은 원자력 같은 것도 물론 연료를 쓰지만 원료 들어와도 1, 2년 가져가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전기라는 것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 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체감도가 굉장히 올랐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산불이 엄청나서 많은 집들이 불이 타서 실제 집에 대한 화재 보험을 보험사들이 거부했습니다. 너무나도 화재가 많아서 손실이 컸다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는 대중들의 인식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집권했던 과거보다 앞으로 집권하는 트럼프 때는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트럼프조차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석연료 줄이는 거죠. 이 세 가지 흐름들이 같이 되면은 건물이라든가 가정용 혹은 공장, 물류 전반 이런 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인식 변화 이 세 가지가 하면서 이제 전기를 더 많이 쓰려고 하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증가되는 속도가 너무나 엄청나요.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기의 뭐 1에서 2%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글 같은 데는 지금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기고 데이터 센터도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국가 전력의 몇십 프로 이상을 이미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데이터 센터나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렇게 가겠다고 했어요. 현대차가 모든 공장을 다 했고 벤츠나 아우디도 이미 작년에 그런 테스트 공장을 다 만들었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펩시코 같은 회사나 타이슨푸드 같은 데들도 공장을 다 그렇게 바꾸겠대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한테 대규모로 그 작업을 하고 공장 내 센서를 바꾸고 로봇을 늘리고 있어요. 테슬라가 공장 내 로봇을 이제 곧 내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테슬라 타임이라는 게 시간의 제약은 있겠지만 3년, 5년 놓고 보면 로봇이 돌아야 될 텐데 그 로봇을 제어하는 것도 다 AI예요. 그럼 공장 내에서 로봇이 수십 대, 수백 대가 돌아다니면은 그 수십 대, 수백 대의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AI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겠죠. 거의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화석연료로 못 해요. 아까 말한 대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나 로봇은 다 전기로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전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대세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점점 그런 일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보면은 핸드폰 쓰고 이러면서 가정 내 전기 사용량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고 이게 이제 공장이나 물류 자동화 같은 영역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다. 그래서 뭐 수년 내에 지금 전기 사용량이 거의 몇 배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미국과 유럽이 개발도상국보다 전력 투자를 더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들어와서 IRA 법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의 인프라 개선 법안들을 계속하면서 전력망 투자라든가 발전 투자를 지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 3년간 막 전기 가격이 폭등했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발전을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전부 전력망이라든가 전력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이 이제 우리가 전력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 루틴하게 아주 경상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난 2, 3년 사이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한국은 아직 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한전의 전기값 인상하고도 또 연동이 돼요. 되게 민감한 이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체를 한전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합의가 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기를 늘림에 있어서 원전을 갈 거냐 신재생을 갈 거냐고 정파별로 싸우잖아요. 저는 사실은 몽땅 다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도 굉장히 친환경을 밀던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타고 이랬는데 원전도 가자 이렇게 됐고요. 미국도 지금 양쪽 다 갑니다. 다 가도 이거를 다 충족할 수 있을 거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몽땅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둘이 싸우면서 실제 투자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작년 말부터 전력망이라든가 전기 관련되는 몇몇 법안들의 개정들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액션으로 취했을 때는 지역사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 증가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한전의 전기값 인상도 필요한 거고요. 만약 한전의 전기값 인상을 안 하면은 국가 세금의 상당수를 한전한테 보조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미국과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이 지금 2,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빨리 쫓아가야만 한국에서 기업들의 공장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친환경에 기반하지 않는 공장은 만든 물건을 수출하기도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삼성의 반도체나 SK의 반도체 공장 옆에다 뭐 SMR 원전을 짓겠다, 전력망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빨리 가야 된다. 그동안 에너지나 거는 돈 주고 사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노출도가 굉장히 컸죠. 이제 그 노출도를 낮춰야 돼요. 그럼 낮추려고 하려면 방법은 두세 가지인데 일단은 우리 내에서의 외부에 그 의존하는 화석연료가 아닌 자체에서의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더 늘려야 돼요. 재생에너지 풍력에 대해서도 비싸지만 더 늘려야 되고요. 원전 같은 것도 더 늘려야 돼요. 원전도 물론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걔는 1년, 2년에 한 번만 수입을 하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생산 자체를 크게 늘려야 되고요. 전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생산하는 거에 우리 실제 사용이 채 많이 안 됩니다.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송배전망에 대해서 일단은 늘려야겠죠. 그리고 송배전망에 대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송배전 선망에도 중간중간에 ESS를 산다든가 송배전망에도 센서라든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느 정도 전압으로 했을 때 최적의 손실이 없이 갈 것인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소비 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업 내에서의 에너지를 줄이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한국이 이제 외부에서의 전기 생산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을 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키아나라든가 동남아 같은 데서 신재생을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끌고 오는 과정, 실제로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수소로 전환을 해서 가져와서 수소로 전기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배전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한국만 해요. 근데 유럽은 모든 국가들이 전력망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전기가 남거나 잉여가 나왔을 때 보냄으로써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해저로 연결하면 일본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동남아하고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수긍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하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우리가 그냥 전기를, 에너지를 외부에서 값싸게 수입해 와서 한다라는 게 아닌 전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개조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단순히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있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것들을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관련되는 것들이요, 한국이 굉장히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전력 설비나 전기 관련돼서는 두 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변압기나 전선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아주 공업력이 떨어지는 데는 아니잖아요. 좀 넘어간 데는 다 자국산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진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로 가면은 단순하게 이제 발전기 좀 사오고 전선 사오는 게 아니라 턴키로 수출을 줘요. 여기서 여기 이 프로젝트 전체를 네가 담당해. 우리가 발전소를 하나 지으면은 풍력 발전소를 주면 풍력 발전소를 여기까지 하는 전체 송배전망을 네가 다 담당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뭐 히타치라든가 지멘스나 이런 기업들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전선 변압기 회사들이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회사들은 아직까지 턴키로 수주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뭔가 좀 부분 납품을 한다라든가 그런 거죠. 근데 순수 제조 경쟁력은 한국이 되게 강합니다. 예, 변압기나 전선 같은 거를 생산하는 경쟁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게 한국만 강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강점이 있는 제조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를 접목시키는 생산성 개선하는 것들도 해야 될 거고,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이걸 것들을 이제 선진국처럼 턴키화하고 전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 건설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예전에 중동에 해외 건설을 들어갔을 때 중동 건설은 전부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메이저 회사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하청 맡기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되게 바닥부터 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설계까지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전선 변압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몇몇 선두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 이제 이 분야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성장 산업이고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관심 가는 거는 일단 전력망, 전선 변압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몇 년간 약간 잊혀져 있었던 태양광, 풍력, ESS,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지금 수소까지도 다시 다 봐야 될 때다. 미국 쪽에서 지금 보면은 태양광하고 ESS 관련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이게 퍼스트솔라라든가 플루언스 같은 거고요. SMR 같은 그런 기업들도 원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전기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제일 병목이 뭐냐면요, 물질이 부족해요. 구리가 부족하고요, 철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금속 물질 원자재를 케어하는 데가 어디냐? 물론 광산회사를 사실 수도 있지만 광산은 한두 광산에 등락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에너지 전반으로 종합 컨트롤하는 데가 종합상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게 일본 종합상사죠. 그래서 일본 종합상사가 어떻게 보면 전기화, 전력화된 시세에 필요한 각종 물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종합상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쫓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한 금속 재련, 정령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 상당수를 중국이 많이 가져갔지만 이제 중국하고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선진국이나 한국에 있는 금속 재련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주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LS라든가 동재련 하시는 곳이나 풍산이나 뭐 고려아연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